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2차전지 에코프로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흑자 전환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빠지고 있죠. 그래서 왜 빠지는지, 그리고 이 빠지는 이유와 함께 여러분들이 모아가면 좋을 만한 저평가된 또 2차전지 주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분명히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연결 매출도 3조 4천억이 나와줬고 영업이익도 2천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1,428억 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오랜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내보였습니다. 흑자 전환이라는.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뭐였다? 주가가 사실상 하방으로 밀렸다라는 거죠. 물론 장중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은 나와줬어요. 결국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7만 5천이라는 저항대에서 무너지는 모습이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22만 원대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자, 그럼 중요한 게 왜 이렇게까지 흑자 전환을 했는데도 하방으로 밀렸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악재는 아닌데 이걸 또 악재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시장의 분위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해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이 흑자 전환보다 시장에서 아무래도 반영했던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면은 흑자 전환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증감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전기 실적이라서 이 3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23% 매출이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55%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거는, 사실 아무리 우리가 그러니까 1, 2, 3분기로 갈수록 매출을 최고점으로 찍었지만 결국엔 뭐였다? 4분기부터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은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쉽게 기업 분석을 본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증가, 10배가 증가했다가 또다시 약 10배가 증가했다가 갑자기 훅. 심지어 당기 순이익은 뭐했다?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흑자지만 결국에는 당기 수익을 봤을 때는 적자의 부분이 그대로라는 거고요. 그냥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역시나 증가했다가 훅.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그래도 여기도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줄어드는 모습이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또 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왜? 이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 말부터 나왔던 게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올라올 거야. 전기차 판매량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고 올라올 거야 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늘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4분기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조정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연말에.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가 이 재고 조정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이게 늘 일상이에요. 왜? 지금 보면은 이 IRA 요건에 대한 부분이 보통의 4분기까지 해서 이제 연말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미 같은 경우, 아니 유럽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이 공급망이란 거에 엄청나게 이제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불확실성보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오히려 재고를 쌓아두자, 라인 중단이 방지되느니 재고를 쌓아두자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상 원래 이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3분기 때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왜?
미리 재고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니까.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다 털지 못했기 때문에 쌓아둔 재고를 활용하면서 4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이건 지금까지의 패턴이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 실적이 작년만큼 오히려 작년보다 더 커지거나 유지가 되느냐.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알다시피 오늘자 에코프로의 지금 이제 컨센서스를 본다 하면 컨퍼런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메탈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20%는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가 사실 크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4분기 실적이 급격하게 줄어든 게 아무 큰 영향이 없다 생각하는 게 이미 얘네들 자체로도 올해는 더 실적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이 IMIP라 해가지고 이제 마진이 회복되는 단계에 있어서 이제 신규 대형 증설이 없다든지 메탈 가격 판가 구조 정상화만 가지고도 2,200억 정도, 그러니까 한번 보수적으로 잡아도 2,200억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GIP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신규 라인 가동하고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하고 이런 이 단순 회복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갔을 때는 심지어 4천억의 이익을 추정한다라고 할 만큼 현재 이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에 그 내년 1분기부터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는 사실은 있는 거라는 거겠죠. 특히나 메탈가 상승으로라고 하는데 이 메탈가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한 게 리튬이겠죠. 리튬. 그래서 리튬 가격만 본다 하더라도 이미 25년 대비해서 26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물론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25년 초 중반 대비해서는 아직도 급격하게 상승한 거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사익 효과 누릴 거라 생각하고 있고,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경우도 살짝 이제 어째 상승하고 있는 단계. 그다음에 이제 코발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히려 정말 말도 안 되게 또 급격하게 상승해서 돼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사익도 유지가 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사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간에 빠진다고 해서 버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과거 외국인들의 비중을 보면은 이 당시까지가 급격하게 모았던 구간이잖아요. 그 상단 하단에 중단을 연결해 버리면은 외국인들의 대략적인 평단가를 우리가 16만 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16만 원에서 대략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서 50%만 잡는다 하더라도 24에서 25만 원이 나와야 돼요. 딱 그냥 고점까지 쌍봉 찍고 죽던지 뚫고 가던지는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곱하기 2배까지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에코프로가 안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에코프로 말고도 다른 종목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 2차 전지 수급을 봤을 때 ETF만 봐도 알겠지만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전고체 배터리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ETF에 가장 한 주 동안에도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실상 2차 전지가 뜨는 이유는 뭡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뜨면서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보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와 이제 음극재로 구성되는 ETF로 자금 유입이 지금 제일 많은 걸 봤을 때는 수급이 과거와 다르게 충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뭐다? 연초 이후 수익률이 40% 돌파할 만큼 조용하게, 에코프로만큼 강하게 오르지 못해도 조용하게 오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양극재가 나쁘다는 아니에요. 이제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전고체용 양극재를 또 개발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극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조용하게 수급이 더 들어가는 게 실리콘 음극재라는 거고, 특히나 이 음극재 같은 경우가 최근에도 이제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당장 작년만 본다 하더라도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음극재 적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배터리 셀 제조사들은 뭐 하고 있다. 에너지 밀도보다 수명과 안정성, 비용의 균형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도 뭐다? 이제 피지컬 AI의 3대 핵심 영역이 자율주행차고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드론이라든지 이런 UAM이기 때문에 고출력 및 고에너지 밀도가 필수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이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음극재입니다. 그래서 음극재에 대한 뭐가 된다? 비중이 점차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극재도 확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진화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은 거는 이 음극재 관련되어 있는 기업도 조용하게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양극재 이상으로도 한번 치고 가는 순간이 이런 전고체 배터리 테마와 함께 나온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은 게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이에요. 포스코 퓨처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제 이미 바닥을 한번 다진 상태고 고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오고 저항 돌파 시도가 나오고 지켜주면서 다시 돌파 안착. 그러니까 지금이면 하방 추세 때 끝내고 이제 상승 추세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 25만 원대만 조용하게 뚫어내준다라고 하면은 진짜 강력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뭐 당장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통한 이제 궁극적인 이 최고의 그 음극재는 이제 리튬 메탈 음극재죠. 그러니까 이걸 당장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후에도 여기에 대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사실 리튬 메탈 음극재를 개발할 수 있는 당장에 이걸 만들 수 있는 그 회사는 없습니다.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당장 전고체 배터리도 상용화가 됐겠죠. 이건 없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리튬 메탈 음극재는 나중에 차후에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당장으로도 흑연이라든지 복합 음극재로서의 이런 초기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얼마든지 진입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즉시 사업 참여가 가능하고 그 뒤에 지금 이제 실리콘 혼합 음극에서의 또 이런 부분으로도 넘어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어쨌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리튬 메탈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당장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은 뭐 하고 있다 했어요. 이제 이 중국, 탈중국화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로 해서도 이제 음극재가 이 들어가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탈중국 이런 소재, 탈중국 이런 것도 나오다 보니까 최근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당장 1조 7천억에 대한 음극재 수주라면서 실질적인 음극재 수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결국에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결국엔 탈중국 선언을 하면서 미국 생산차에서 중국 부품을 싹 뺀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LFP 배터리 생산하는데 여기도 중국의 지역 공급 업체로부터의 물량 확보도 늘리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자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음극재 이런 것들도 중국 내에서 이런 것들을 다 뺀다는 거겠죠. 결국에 시간은 걸려도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가 테슬라로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대가 됐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건 또 어떤 영역이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뭐라 했으니까 보는 거는 옵티머스 로봇까지 보고 있죠. 스페이스 X까지 보고 있죠. 이번 음극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정말로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이 테슬라 과거 2차전지 전기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옵티머스와 스페이스 X까지도 이 전고체에 대한 부분 음극재가 확대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번 탈중국 음극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탈중국에 대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새로운 밸류 체인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뭐 할 수 있다? 스페이스 X와 옵티머스를 통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다시 한번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강한 상승 탄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한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남기도록 할 테니까 클릭하셔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